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최악 국면으로 내몰리자 중국 정부 당국이 경제의 근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동산 살리기에 적극 나섰습니다. 20일 차이신이라든지 증권일보 같은 이 중국 매체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중국 당국이 이 부동산 살리기 차원에서 좀처럼 꺼내지 않던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거 LTV라고 그러죠. 이 LTV 완화라는 강수까지 꺼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산둥성의 중소도시인 허쩌시에서는 주요 은행들이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LTV를 80%까지 높였습니다. 중국 금융당국도 시중은행들이 원칙적으로 LTV를 70%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하되 이 무주택자 등에 한정해서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당국의 이런 조치는 이 중국 내에서 크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제창 이래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쳐왔었는데 이번 조치는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LTV를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단 이 중소도시인 허치시에서 시작된 이런 LTV 완화 조치는 곧이어서 충칭 치칼시라든지 장시성의 강조 이런 은행들도 이 LTV를 최대 80%까지 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신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 주택 수요 회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에서 이 LTV 조절에 나섰다는 것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지금 중국 정부 당국이 이 경기 침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 4분기부터 추락하기 시작한 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또 시중에 유동성 공급 확대책도 써봤습니다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의 경제는 심각합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이 5에서 5.5% 수준으로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런 목표치 달성이 결코 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2, 4분기부터 이 경기가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경기 하락을 부채질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산업의 침몰입니다. 한마디로 이 국내 총생산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이 부동산 산업의 심각한 위기가 지금의 중국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뒤늦게 깨달은 중국 정부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이 부동산 산업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부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무너져 내린 이 부동산 경기를 다시 살린다는 게 그렇게 말같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미 디폴트 상태에 들어간 헝다 에버그란데 그룹은 중국의 부동산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죠. 지난 1월 26일 헝다 그룹은 앞으로 6개월 안에 기초적 구조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뜻대로 회생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헝다는 지난해 12월 6일까지 반드시 지급했어야 될 달러 채권 이자 8,250만 달러를 내지 못해가지고 공식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에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회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기에 기대를 거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헝다그룹이 이렇다 보니까 그 후에 줄줄이 불거진 또 다른 부동산 업체들 역시 연이어 휘청거리면서 중국의 부동산 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인 스마우 집단과 자자오의 이 카이사라고 그러죠. 이 자자오에도 디폴트 상태에 들어갔고 양광청도 지난 2월 17일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규모가 큰 부동산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또 다른 기업들도 올해 3월과 7월을 고비로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경제매체인 제일재경에 따르면 S&P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 표본기업 116곳이
연내 상환해야 될 채권 만기 금액이 2,300억 위안, 한 우리나라 돈으로 43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만기일이 3월과 7월에 집중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윈디에 따르면 올해 상환해야 될 달러 부채 273억 2,500만 달러는 이것과는 또 별도입니다. 부채 대부분은 상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025년까지 매년 만기 도래할 달러 부채가 180억에서 190억 3,2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특히 이 부동산 기업들의 몰락을 초래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했던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 이 정책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실적은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죽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중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후유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자 이 중국 정부 당국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하고 또 주택 수요자하고 부동산 개발 업체의 사업 자금을 적극적으로 대출해 주라고 이 금융권에 이제 지시를 내리게 된 거죠. 문제는 이 정부 당국과 심지어 지방 정부까지 나서 가지고 대대적인 부양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14일 경제 매체인 차이신에 따르면 이 부동산 연구기관 커올지는 지난달 100대 부동산 기업 올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9.6%나 추락했다, 급감했다라고 최근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업계 실적이 나빠진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입니다. 1월까지 7개월 연속 매출이 역성장하고 있고 최근 3개월 동안만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줄었습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왕커의 경우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1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2.3% 급감했습니다. 100대 기업 중에서 그나마 타격이 가장 적었던 회사가 어디냐면 BV안인데 여기만 해도 11.1%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헝다그룹에 대한 정치적인 이유의 제재가 중국 부동산 업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줬고 헝다의 디폴트가 도미노 현상을 불러오면서 중국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대한 장기 전망도 어둡다는 겁니다. 코타이 진환증권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도시화율이 70%에 달해서 장기 수요가 감소 위험에 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단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 소득 불안 우려를 증폭시켜서 주택 구입 의욕을 떨어뜨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 중국의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살을 남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리하게 이 경제에 정치가 끼어들어 가지고 이 중국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경제의 주체로 등극을 하면서 중국 경제는 더욱 심각하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를 경제의 원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사상으로 경제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부동산 경제의 침몰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경제는 허우대만큼 부실 경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 핵심은 모든 중국 경제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거대 기업들을 국유하면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다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은 국유 기업들인 대기업들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금융자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의 70%를 국유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지방정부 몫이죠. 그 결과로 민영기업들은 재정지원도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갈수록 중소기업화 되어 가고 있고 또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민영기업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007년에 47%였는데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에는 마이너스 2.6%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기업 경영난을 가져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부 지원을 독점하는 국유기업들의 생산성은 어떨까요? 그거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런 경영 방식의 효율성을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의 일자리 80%는 대기업인 국영기업들이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들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가계소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년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4.1%이고 실제 소비지출 2년 평균치도 2.2%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가계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도 당연히 줄어듭니다. 이것이 소매 판매 지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해 말 소매 판매 지수는 마이너스 1.5%로 나타났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이 열려도 중국 내에서 소비가 진작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국영기업 직원들, 사실 대부분이 공산당 당원들입니다만 그들은 소득이 늘어납니다만 전체 인구에 비하면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고 또 빈부격차도 더 극심해지는 상황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부유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대국민 사기죠. 말로만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지금 중국 정부 하는 것을 보면 공산당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구조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제 실상이 일하다 보니까 아무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돈도 풀고 금리 인하를 한다 할지라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수요 부진을 타파하려고 했지만 덕을 본 집단은 증권시장뿐입니다. 증시는 화랑이지만 서민 경제는 더 피폐해졌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1월 중에 중국 29개 중점 도시주택 거래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커울루이 부동산 연구센터가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주요 도시 부동산 거래량은 1429만 평방미터였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교했을 때 46%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1월에 130만 평방미터를 거래해가지고 43% 상승률을 기록한 상하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도시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중수연구원 수치를 보면 1월 100대 도시 분양가는 평방미터당 평균 1만 6천 위안입니다. 3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다시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희망이 과연 존재할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된 시점은 대체로 2015년부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도심 재개발이 시작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부동산 산업의 침몰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국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들어서 시진핑 정부가 이 부동산 산업에 치명타를 안기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까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도미노 현상으로 몰아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한 부담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부동산이 이 GDP 성장의 연평균 1.5% 정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 효과는 사라질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당국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두더지 잡기식으로 뿅망치를 막 두들겨 팬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